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은평구 시골지입니다. 오늘은 짜잔, 좀 두꺼운 책입니다. 좀 두꺼운 책이죠.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님의 어, 12발자국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항상 책 소개할 때는 이 책이 어떻게 제가 보게 됐는지, 어떻게 제 손에 들어왔는지 항상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환경재단이라는 NGO 단체하고 이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님이 되게 좀 친하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친하신데, 어, 그 정재승 교수님이 굉장히 바쁘세요. 뭐, 아시겠지만 뭐 TV도 많이 나오시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분이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바쁘신 분인데, 저희 환경재단 행사에는 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얼굴을 비춰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늘 좋은 마음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12발자국 책이 발간이 됐는데 그때 이제 아마도 정재승 교수님께서 우리 환경재단의 최열 이사장님께 아마도 이 책을 선물로 드렸겠죠. 몇 권이 이제 우리 최열 이사장님 실에 이제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빼곡히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경재단 퇴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면담을 할 때 그 많은 책들을 보고 제가 용기로 무릅쓰고 이사장님 괜찮으시면 책 한 권 이렇게 제가 선물로 받아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또 우리 멋진 이사장님 최열 이사장님께서 흔쾌히 또 책을 이렇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짜잔 김주영 큰나무 뻗어나가시오 최열 이렇게 제가 참 이렇게 영광스러운 최열 이사장님의 서명도 사인도 받고 응원도 메시지도 받고 그리고 이제 책까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물론 이제 양이 이게 몇 페이지냐면 거의 뭐 300, 거의 400페이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와, 이런 거 나는 너무 두꺼운 거 못 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는데 재밌어요. 한 번에 다 안 읽으셔도 돼요. 어차피 에피소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지난 10년 동안 강의한 뇌과학자시잖아요. 뇌과학 강연 중에서 10년 동안 이제 강연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12편만 묶어서 업데이트 시켜서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강연 중에서 가장 재밌고 유익했고 뭐랄까 흥미를 유발했던 그런 강의만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요. 정말 재밌어요. 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재밌어요. 이제 정재승 교수님이 특히 이제 여기 12개니까 굉장히 많아요. 각각 하나하나가 이제 뇌에 관련된 거지만은 주제가 전부 다 다른데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 챕터만 한번 말씀을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를 기억나는 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이거부터 시작을 할까요? 정재승 교수님은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을 전공하셨고 학부 때 그리고 이제 뇌를 연구하기 최종적으로 박사 때 이제 뇌를 하셨을까요? 그렇게 한 걸까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 베이스가 가장 학문 중에서 어렵다고 하는 물리학을 베이스로 하셨고요. 이분이 궁금하신 거는 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 가운데 의사결정을 많이 궁금하셨대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연구하고 싶으셨던 거죠. 왜? 그럼 왜?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걸린 그 정신 질환자들 있잖아요. 정신이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정신 질환자들이 왜 잘못된 의사 결정을 자주 하는지, 뭐 100%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고 자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 중에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생명체들이 하지 않는 자살이라고 하는 선택을 하죠.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어, 술, 담배, 마약이 나쁜 줄 알면서도 끊지를 못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중독 수준까지
되는 거 수준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은 중독 환자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러면 뇌를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런 잘못된 선택들을 막을 수 있는지, 또 지양할 수 있는지, 뭐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지, 뭐 이것이 이제 정재승 교수님의 연구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뇌가 의사 결정을 하는 그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재밌죠? 왜 연구하시는지도 이제 제가 알았는데, 이제 알게 됐는데, 굉장히 그 동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못된 선택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지. 아주 그 의로운 마음에서 이제 시작을, 뭐 흥미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의로운 연구 같아요. 뭔가 사회에 굉장히 메시지가 있고, 사회에 유익한 연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정재승 교수님은 본인이 하는 연구 100%가 정답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 책에서도 제가 좀 감명 깊게 봤던 그 대목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정재승 교수님이 한 대목에서, 저는 의사 결정을 한 다음에라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번복을 하고 다시 하라고 권한다고 해요.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로서 잘못된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번복을 하고 다시 해라, 이렇게 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재승 교수님은 책에 또 이런, 또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남겨요. 반면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미국 정신의학협회는 의사결정을 한 뒤에는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뒤돌아보면 항상 실패한 것 같고 후회가 들고 다음 결정을 빨리 못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재승 교수님하고의 그 반대되는 또 다른 전문가 집단의 얘기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내가 했던 연구와 또 내가 내린 결론은 이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다른 연구자 집단은 그에 또 반대되는 의견도 합니다. 그러니 판단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멋진 연구자신 것 같아요. 본인이 말하는 게 다 정답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 연구자들이 참 멋진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전문가 그룹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분의 글에 전 좀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재미난 게 있는데, 우리는 한국 분들이시니까 제가 한국 분들에게 한국어로 이제 이거 책 소개를 하는 거니까 되게 재미난 사례 하나만, 진짜 많은데 하나만 딱 들면은 17대 대통령 선거 이거거든요. 17대 대통령 선거가 이명박과 정동영 후보가 이렇게 맞붙었던 선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후보들의 사진을 이제 지지자들에게 정동영 지지자, 이명박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고 뇌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이명박 후보 사진을 한나라당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면은 그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뇌 중에서 긍정적인 그 쾌락을 담당하는 중추 영역이 있는데, 거기가 난리가 난대요. 막 불이 막 빵빵빵 들어오고 뭐 난리가 난대요. 파티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정동영 후보자 지지자를 영상장치에 눕혀놓고 정동영 후보의 사진을 보여줄 때 별 반응이 없대요, 뇌에서. 재밌죠?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 지지자들은 정동영 후보가 좋아서 지지한 것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이명박 후보자가 너무 싫기 때문에 이제 정동영 후보자를 지지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완전히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명박이 싫어서 그냥 정동영을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진을 봐도 막 뭐 별다른 뇌에서의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명확히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좋아한다, 싫어한다가 뇌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동영 후보가 사실 선거를 끌어가지 못했고요. 이명박 대 반이명박, 그 구도로 선거가 치러졌다라고 우리 뭐야 누구야 우리 교수님, 갑자기 교수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뭐였죠? 정재승 교수님. 정재승 교수님은 그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하셨어요. 해석을 하셨고, 그래서
이분의 마지막 이제 이 메시지는 좀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래서 누군가를 반대한다고 해서 상대편이, 누군가를 반대만 해서 반대한다고 하면은 그 상대편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 상대편이 리더로 선택되지는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후보자를 정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뭐랄까요, 좀 약하다. 뭐 선거 동력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기가 완전히 이 사람의 지지고 이 사람의 팬이고 이 사람을 지지해서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봐도 이게 탄력이 안 붙겠죠. 또 선거라는 게 또 뭐랄까요, 한번 또 흐름을 쫙 타면서 확 가야지 이기는 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책에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뇌 영역을 보면서 뇌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나타난 그런 사례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비전이나 미래를 꿈꾸게 하는 사람이어야지 다른 사람을 반대하고 또 반대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뭐 그런 좀 아주 마지막에 멋있게 끝난 그런 마무리였습니다. 재밌죠? 되게 재밌어요. 이런 진짜 그러니까 과학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과학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힘들겠지만 그 과학의 결과를 이렇게 예쁘게 흥미롭게 담아놓고 대중에게 소개할 때는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어, 뭐가 있냐면 이건 정말 제가 저도 예전까지 지금까지 몰랐고 뭐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확실하게 이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굉장히 큰 울림을 준 사례인데요. 자, 미국의 한 사회 심리학자가 울릭 울릭 나이서, 그렇죠? 울릭 나이서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자. 그러니까 1986년도에 나사 챌린저, 그러니까 나사의 미 우주 항공 우주국 나사에서 로켓을 쌓아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1986년도에 쌓아 올린 로켓 이름이 챌린저였는데 그 챌린저가 쏘고 나서 바로 공중 폭파한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미국에 아주 그냥 큰 충격을 안겨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회학자가 그 챌린저가 폭발한 날에 자기 수업을 듣는 106명의 학생에게 이 불행한 사건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들었는지 물어보고요. 종이에 상세히 쓰게 했대요. 진짜 이 사회의 심리학자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 교수님이세요. 진짜 이런 사건 때 물론 사건이 굉장히 애도를 표해야 되고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학자로서는 연구자로서는 또 이런 이슈를 갖고 또 어떻게 이 사회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연구 계획을 또 세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대단한 연구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흥미로운 아주 연구를 설계하신 것 같은데 자, 각설하고 그래서 이 106명의 학생에게 상세히 쓰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반 후에 학생들을 연구실에 불러서 한 명씩 면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의 25%가 2년 반 전에 나사 챌린저 폭발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했었던지 전혀 기억을 못하고 다른 기억을 얘기한 거예요. 전체 학생의 25%가 106명 중에 25%가 완전히 다른 기억을 마치 자기 기억인 양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 학생들도 본인이 기억하는 세부 사항들이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였냐면 10%도 안 되는 106명에서 10%도 안 되는 학생들만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의 함의는 무엇이냐? 아무리 인상적이고 충격적인 사건도 2년 반이 지난 다음에는 기억할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사실을 알게워주는 거죠. 즉, 우리 기억은 쉽게 왜곡되고 과장되며 지워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자,
기억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이제 그러니까 기억을 완전히 잘못 기억하고 있던 학생들하고 또 세부 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틀렸던 그 학생들, 그러니까 90% 이상의 학생들에게 2년 반 전에 쓴 종이를 보여주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제 몰래 녹화를 한 거예요. 몇몇 학생들은 순전히 아주 이제 뭐 몇몇 학생들, 그러니까 소수겠죠. 소수 학생들은 제가 그때 이렇게 썼네요. 제가 그때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이 당시에 언제 어디서 누구와 이렇게 했었네요. 왜냐면 그때 정확하게 썼으니까. 그러니까 순수히 자신의 기억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몇몇 소수만. 그런데 상당수가 거부할 수 없는 본인이 쓴 2년 반 전에 쓴 종이를 보여줬는데 그러지 않은데요?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게 확실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게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 말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인이 정말 팩트는 이래. 팩트는 A야. 근데 내가 기억이 왜곡되고 잘못해가지고 나는 B를 알고 있어. 근데 모든 과학적인 증거를 갖다 대면서 자, A야 라고 팩트 정말 100% 진실을 보여줘도 그 사람은 본인이 지금 믿고 있는 거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진실된 100% 진실을 아니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오히려 적반하장하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증거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마다 확신하는 성향이 다르고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지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많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제 삶에 있어서 좀 이렇게 뭐랄까 반성하게 되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과거에 내가 이랬다. 과거에 이랬잖아.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토론을 하고 할 때 제 기억이 이제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저는 이제 저는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보고 그때 배우고 했던 거를 잘 기록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라고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왜곡되니까 항상 그때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기록한 거를 내가 계속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진실을 향해서 내가 최대한 진실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진짜 증거는 이거야, 과학적인 거나 어떤 자료를 갖다 내면서 너가 사실 생각하고 있는 게, 너가 믿고 있는 게 사실은 진실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제가 좀 가져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우리는 연약해요. 2년 반의 과거도 기억을 못할 뿐더러 진실을 보여줘도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막 뻗팅기고 하는 게, 특히 정치권에서 많이 그러죠. 그게 뭐 보수다 진보다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약함을 최대한 감싸주고 또 우리의 실책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보수건 진보건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진보이고 또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보수인데, 어떤 것이건 간에 정말 늘 경청하는 자세. 내가 100%가 아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다른 생각을 넘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틀릴 수도 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늘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다. 그게 제가 이 사례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정말 꼭 보세요. 정말 꼭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명강의.
명강의인데요. 어려운 강의가 아니고요. 정재승 교수님은 정말 말씀을 쉽게 하시고요. 과학자 되게 멋있는, 그러니까 연구 업적을 많이 남기신 과학자이시면서 연구자이시면서도 대중과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도 아주 백분 발휘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쉽게 술술 읽히거든요. 강의를 갖고 녹여낸 책이니까 꼭 추천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걸 읽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읽으셔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좀 나아질 수 있는지, 우리 사회가 나아질 수 있는지도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상 12발자국 정재승 교수님 12발자국이었습니다.